자, 약간 한 지금 50초 정도? 근데 이게 실전에서 더 빨라. 그리고 좀 더 필기도 더 많이 할 수 있어.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쨌든 좀 반응이 느려. 그리고 좀 불편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시험지 놓고 풀었으면 훨씬 더 빨랐을 거야. 오케이? 그거 염두하고 보면 돼. 그리고 어쨌든 뭐 이거를 이제 좀 영상으로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뭐 여기다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뒤쪽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또 소스가 못 돼서 그걸 염두하고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지금 옆에 친구 다 보고 있으니까 1달러 한 52초 정도 걸렸어. 50초 정도 걸렸다고 칠게요. 50초 정도 걸리는 데 있어서 지고 다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좀 여러분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자, 딱 맨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약간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저는 왜 당황을 했냐면 1달러 치고 정보량이 너무 많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약간 올해 지문들이 그랬던데 PCR도 지금 정보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우리 아까 풀었었던 지문 기억나니? 아까 뭐 풀었지 우리? 작년 수능 모델링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1달러기 4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거 좀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제가 봤던 그런 수능 느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정보를 너무 나열한다는 느낌도 들고 구조가 잘 안 잡힌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국 1등도요 실전 압박은 있어요. 그럼 실전 압박을 얘네는 어떻게 탈압박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얘는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씨발 지옥의 전쟁가 났어. 초등학생들하고 싸움 붙어. 막 1000대를 와도 뭐 지겠냐? 김동현이 초등학생 1000대를 지겠어요? 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초등학생이면 1000대를 할 수 있어. 김동현 이런 사람들. UFC 파이터들은요 1000대를 할 수 있어. 김종국 1000대를 할 수 있어요. 너님은 봐. 김종국 혼자 5명도 하잖아. 초등학생이면 1000명도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연승량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나눠드렸던 교재 또 보여드리지만 약간 꼼수를 친 거예요. 응? 구글 스칼라에 있는 말이야. 뭐라고? 스탠드 온 더 숄더 오브 자이언트. 여러분은 원래 진짜 이런 쭈구리였단 말이야. 이런 쭈구리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고 있는 거라고. 그 느낌이야. 뭐 배웠냐 수업 시간에. 그래, 주제구조 잡으라고. 나도 그래요. 나도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오케이, 이거 주제 구조 같이 잡아야지. 그러면서 나는 설계라고 표현하고 여기다 플러스 하향식 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기억나죠? PCR 지문 제가 설명하는데 실제 코로나 검사라는 상황을 상상해보니 PCR 1달락이 복잡한 내용이 다 처리가 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지 해서 일단 첫 문장을 딱 봤을 때 뭐 1764년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왜 1764년을 딱 세팅했다고 보이냐면요, 이건 출제 의도인데 색깔 바꾸고 녹색으로 설명할 건데, 이거는 근대라고 평가원에서 세팅을 딱 해놓은 거야. 좀 지문 해설이에요. 자, 그럼 실전으로 와서 나는 1달러를 딱 보자 말자 일단 체살의 베카리아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베카리아의 배에다 크게 동그라미 썼어야 돼. 예를 들면 두 번째, 반향을 일으켰다? 뭔지 모르겠어. 근데 범죄 형별이래. 그래서 쭉 처리하고 나니 다시 돌아와서 저는 현관펜으로 범죄 형별의 밑줄을 칠 거야. 이게 주제야. 자, 그러면 뭐기 때문에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생각을 하겠죠. 구조를 잡아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야. 현관펜 칠 건 형벌밖에 없어요. 왜? 구체적인 내용과 원리가 나와야만 처리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나는 오케이, 범죄 형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래서 다시 베카리아가 나오는데 베카리아에 영향을 준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이성적 인간. 그리고 이성적 인간에 의해서 전제된 계몽주의의 사조, 그 두 가지 영향을 받아서 베카리아는 뭘 만들었어? 다시 이성적이다. 두 번째, 이성적이기 때문에 계산제를 할 줄 안다. 그래서 넘버 원 이성적이다. 넘버 투 이익이다. 됐죠. 그리고
베카리아의 주장의 전제는 두 가지인가. 첫 번째 계몽주의 사조, 두 번째 이기주의. 이익 추구. 그래서 이성적 인간, 이익 추구 인간. 이게 베카리아 주장의 전제라는 게 저는 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봐봐. 실전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간다는 거야. 그냥 쭉쭉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거나 쭉쭉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1764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향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 뭐지? 베카리 범죄 연별 뭔데 이게? 세 번째 줄까지 봐도 그래서 뭔데? 이성적 인간 계몽주의 이익 추구. 그리고 역시 그거는 1764년이라는 단어에 압축돼 있는 거예요. 평가원의 의도는. 근대 초기 합리론, 이성,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법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를 육평이 세팅을 한 거야. 실전 문제풀이와는 상관없이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게 이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변한 이 시대 사회의 법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보여준 것도 있는 거야, 의도가. 자, 다시 지문으로 와서. 그러면 중요한 건 베카리아의 주장인데 두 가지요. 이성적이고 이익 추구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세 번째, 대가가 있어야 돼. 공익만을 위해서 자유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피라고 잡은 거야. 끊임없는 전쟁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전쟁에다 피라고 줬고요. 자유일보를 떼어줬다 S1이고요. 자유목소 평화를 이루고 합의했다 S2라고 적고 나는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을 거야. 사회계약서.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었죠. 저도 되게 당황했다고, 일단락 보면서.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황이 와. 그러면 해결 방법은 딱 하나야. 여러분이든 저든 주제 구조 잡으세요. 그 다음에 지문 정보 같이 판단하시면서 설계 생각하는데 특히 하향시켜야 돼. 그럼 뭐야? 사회계약설이잖아. 홉스 만인이나 만인의 투쟁. 해결 방법은 뭐야? 국가에 우리의 공권력, 우리가 권력을 줘서 국가가 통제. 오케이. 그런 구조가 보이면서, 자, 그럼 봐. 그런 자유의 총합이 뭐야? 그게 바로 국민주권. 옆에다 쓸 거야. 국민주권이라고. 이거 내가 아까 50초 동안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써도요 1분 20초 안 넘어가. 절대로. 그리고 여기다 지금 필기를 여기다 이 패드에 아이패드에 하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린 거지. 여러분 실제 쓰면서 가봐. 1분 안 걸려. 정말. 연습을 아예 안 해서 못 하겠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래. 자, 그럼 당연히 주권자가 관리한다? 그럼 사회계약설이잖아. 자, 그럼 봐봐. 조건이 있네. 그럼 법은 언제 제일 잘 지켜진대? 첫 번째, 다시 샵 넘버 1 행복, 샵 넘버 2 공리주의 전체.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반자에게 형벌을 줘. 샵 3. 이런 문제 세모 쳤고요. 출발점에다가 전 형광펜 밑줄 칠 거고, 밑줄 형벌권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일단락의 주제라긴 좀 그렇고 정보 가치가 비교적 높은 부분이라고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일단락만 가지고 이게 딱 주제라고 짚을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일단락 끝부분이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고, 동시에 주제 구조를 잡았는데 결국 뭐냐면 형벌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럼 형벌이 왜 나왔는지를 인과적으로 사회계약설과 국민주권주의로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 결국 뭐야? 형벌은 결국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서 주권을 만들어 준 거고, 따라서 포기한, 즉 양도 범위를 넘어갈 수는 당연히 없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원래 형벌의 리소스가, 형벌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국민주권, 원래 나의 자유였던 거예요. 다만 전쟁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빌려준 거고 양도해 준 거지. 근데 어떻게 빌려준 거 이상을 하고 양도한 거 이상을 하냐는 거죠. 라고 잡은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런 정보 처리가 되려면 상당히 하향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PCR 지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5페이지 바로 PCR 지문 설명을 하면요. 난 솔직히 이거 일단락 털면서 굉장히 멘탈이 털렸는데 네 번째 줄 봐요. 주형 DNA, 프라이머, 중합효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DNA는 알지. 주형 DNA가 뭔지 어떻게 알아야 돼?
프라이머리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러면 중합 효소는 뭘까? 효소? 중합 DNA 효소? 뭐요 이거? 처리가 안 된다니까. 근데 아까 이제 얘네들은 설명을 했는데 뭐냐? 아,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치자. 일단 그러면 코로나 원본 DNA가 어딘가에 있고 내 몸속에 있는 어떤 분자 중에 하나가 코로나 DNA를 갖고 있으면 코로나 걸린 거잖아. 그럼 한 분자를 검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대상이 되는 표적 DNA를 뽑아내서 프라이머로 처음 끝에 달라붙어서 복사 범위를 정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중합효소가 복사를 하고 복사지나 토너 같은 복사 용품이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거구나 라고 처리가 되면 그 지문이 개쉬워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향식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진짜 백날 쳐봐도 난리 나요. 나도 이거 하향식을 안 하고 털다가 죽는 줄 알았어. 필기 보면 알겠지만 난리 나는 지문이야 사실은 진짜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솔직히 사회계약설 국민주권주의를 모르는 거는 이건 심각해요. 수능 1년 더 치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아니 내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국가의 주인인 거거든요. 그런 주인의식조차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지금 없던데요? 사고 터져요. 확률의 문제로 사고 안 터졌을 뿐이지. 너희가 부동산 계약할 줄 모르면 아까 애들은 설명해줬죠? 사기당해요 진짜로. 정말로 큰일 나. 다시. 그래서 저는 일단 형벌에 대한 게 글의 주제였기 때문에 다시 또 중반 부분이 정보량이 터져서 못 잡았었겠다면 더더욱 1달러 끝부분에 있는 형벌에 초점을 두고 주제 흐름을 잡아주면 오케이. 이 글은 근대 형벌에 관한 관점이야. 뭐야? 양도 범위 넘어갈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 주제였던 거야. 이런 배웠던 내용 가지고 가는 거야.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내 타임도 끊어볼게요 이제. 자, 1달러기 딱 잡히고 웜업이 됐고 흐름이 잡히니까 보이죠? 한 40초 정도 걸렸죠 지금? 40초 걸렸나? 42초 정도? 그래서 2달락은 4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자, 뭐냐면 여기도 지금 약간 나열이야. 보세요. 베카리아가 볼 때 1.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걸 되돌릴 수 없다. 2.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 목적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나열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열의 정보 처리는 잘 안 했는데 일단 뭐 나열이 나왔으니까 베카리아 관점 해가지고 저는 그냥 나열 한번 해봤어요. 1. 또한 2. 또한 잠깐만. 1. 정보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다 형벌의 목적인 거죠. 또 형벌의 기능인 거야. 그래서 목적이고 기능인 애가 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베카리아가 보는 관점에서 형벌의 목적과 기능을 보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되돌릴 수가 없다예요. 두 번째는 뭐야? 괴롭힘의 목적이 아니야. 쟤 나쁜 짓 했으니까 쟤를 괴롭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쟤 나쁜 짓 했어. 야, 사람 살려놔.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뭐야? 세 번째, 억제하는 거고요. 네 번째, 예방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베카리아 관점 형벌은 뭐야? 눈에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억제와 예방이라는 거죠. 너 눈을 상에 입었어. 네 눈깔도 빼. 같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되돌릴 수도 없죠.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되돌려요. 즉 네 가지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형벌의 목적으로서 되게 중요한 정보 가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는 네가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뭐냐? 범죄 이득이요. 자, 범죄로 이득을 얻으면 그만큼 뭐가 있는 거야? 공익 손실이요. 즉 범죄 이득과 공익 손실은 양이 같아. 뭐가 더 커야 돼? 형벌의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면 된대요. 됐어? 그럼 봐봐. 지금까지 넘버링 1, 2, 3, 4에 방금 우리가
크다 작다를 넘버 5로 한다면은 정보 가치는 1, 2, 3, 4, 5 중에 뭐가 제일 높아요? 당연히 5번이죠. 왜? 1, 2, 3, 4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얘가. 범죄 이득, 공익, 손실 공익 보다 형벌 손실이 좀만 크면 되는 거야. 왜? 내가 100만 원 훔쳤더니 야 너 110만 원 내. 나 그걸 누가 훔치겠어? 안 훔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 조건 두 번째는 6번째 성문법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원인이죠. 또 확실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바꿔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울탈이라는 거죠. 넘버 7. 넘버 7. 방벽이다. 울탈이다. 결국 어떤 관점인가? 억제와 예방의 관점이지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야. 원상복구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해. 공이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아까 나왔었던 이는 뒤쪽에 나온 그 내용이잖아요. 그거 너무 넘어가 필요 없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카리안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킨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봐봐. 100만 원을 훔쳐도 100조를 훔쳐도 벌금이 200이면 100조 훔치지 누가 100만 원 훔치냐고.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향식을 엮으면서 이런 식으로 주제 구조를 잡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다 저는 근거라고 쓸 거고요. 베카리아 말한다 위에를 주장이라고 쓸 거예요. 베카리아 뭐라 그랬어? 공익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서 형벌을 줘. 넘어가면 안 돼. 아 왜? 야 그럼 1조 도둑놈하고 100만 원 도둑놈하고 똑같이 하면 사람들 1조 도둑하지 100만 원 도둑하겠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근거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봐봐. 정보는요 사실은 한 호흡으로 쫙 처리가 되는 느낌보다는요 지금처럼 구조를 털어놓고 보면 좀 더 내용 이해가 쉬워지는데 현관펜 들고 글 거고요. 좀만 더 시간을 써볼게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결과 되돌려 현관펜 입줄 칠 거고요. 괴롭힘, 그 다음에 억제, 예방, 범죄 이득, 공익 손실, 형벌 손해, 위로화살표에 대한 현관펜 밑줄, 성문법, 확실성, 방벽이 형벌이고 울탈일 뿐이고 그리고 비례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억지력 상실이 되기 때문에 까지 잡아줘봐야 한 20초 더 써가지고 여기까지 딱 2분인데 주제가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뭔가 사회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건 내가 하향식 붙인 거야. 형벌에 대한 체계도 중요했던 건데 나름 근대 정신에 부합하는 형벌의 개념을 잡았던 거죠.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함무라비 법정. 그럼 봐. 원래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 또 내용이 있긴 한데 야 이를 깡냉이를 털어서 네 깡냉이도 털어 이런 거잖아. 원래 옛날 형벌은. 근데 이 사람의 형벌은 어떤 거야? 그게 아니래. 뭔데 그러면? 원상복구 안 돼요.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릴 거야? 괴롭혀도 안 돼요. 아 왜?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목표가 있어. 아니 왜냐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 벌었어요? 101만 원 내게 만들면 돼요. 그럼 내가 100만 원 훔쳤어? 손해가 더 큰데 누가 할 거냐는 거지. 야, 확실하게 조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서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집행도 확실하게 하면 돼요. 아니 흉악범들을 조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안 된대. 왜? 근거가 뭔데? 네 주장의 근거가 뭔데? 왜냐면 100조 도둑놈하고 500만 원 도둑놈을 똑같이 처벌하면 100조 도둑놈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쁜 짓을 저장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억지력 상실 말이 그 말이야. 여기까지 하향식을 엮으면서 주제 구조 잡으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때때로는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거야 지금처럼. 좀 더 주제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털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차분하게 정보를 털었는데도 3분도 안 걸리고 정보 처리가 끝나요. 그래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볼게요. 자, 일단은 3단락으로 끝나는 지문이고, 그런데 갑자기 감각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내가 좀 당황스러운 거야. 감각? 나한테 감각이라는 순간 나는 이게 두 가지 정보거든. 감정이거나 경험주의거나. 감각 경험주의거나 근데 경험주의? 감정? 근데 뭐였던가 여기서는? 감정이었던 거예요. 즉 이성적 측면에서의 주장 근거, 목적, 형벌 바라보는 관점 1, 2단락이고 여기서는 어떤 관점? 감정의 관점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감정은 무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에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해결 방법은 뭔데요? 그런 사형까지 가는 강도보다는 지속적으로 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범죄자 발찌를 차. 내 길 가다가 딱 잠깐만 저 사람 저 성범죄자. 이 10년 동안 그 사람이 그러고 20년 동안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야 혹시나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한 10년 동안 얼굴이 붙어있어 봐. 도둑놈 해가지고 하겠냐? 도둑질 이제 무서워서. 근데 예를 들면 야 한 100대 쳐맞자. 끝났어. 맞을 때만 아프지 맞고 나면 또 높은 짓 할 거 아니야.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얘기요. 사람들은 같은 강도의 뭔가가 오면 무뎌져 버린다는 거야. 예방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대? 지속적으로 져버린대. 그러면서 원리를 만들고 적용을 하는 거는 사례로서 사형제예요. 그러니까 사형제에는 폐진 거죠. 왜 사형제 폐진 거예요? 인간은 감정적 존재니까 죽여버리면 그때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위쪽이 근거로서 이 사람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게 된 거죠. 결국 정리하면 일시적이다. 근거 1.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지 않은 고통의 모습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억제 효과가 좋다. 근거 2.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데 사형은 나는 반대인데 더욱 중요한 것 세모 치시고요. 자 봐봐. 자유를 내가 맡긴 거잖아. 어떻게 그걸 넘어가냐는 거죠. 내가 생명의 자유까지 맡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는 거는 내가 포기한 자유의 범위만큼인 거지 내가 생명의 자유를 포기한 적은 없지.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아까 1단락에 나왔었던 근거 3 공권력 형벌의 범위에 대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아까 1단락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형벌권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내용인 거죠. 이처럼이라고 요약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면은 각 단락이 역할들이 있는데 일단 마지막 단락의 역할은요. 사형제 폐지 내용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 논증하고 플러스 요약 정리가 지금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락을 좀 끊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이처럼 디유는 사실은 한 개 단락이 더 그냥 끊어지는 게 난 맞다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의의 정리는 첫 번째는 휴머니스트라는 특징이 있고요. 넘버 1. 두 번째는 공리주의자고요. 넘버 2. 세 번째는 사회기용론자 넘버 3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응보주의에서 예방주의로 나갔다는 네 가지 장점 끝이에요. 방금 설명하면서 했는데도 40초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3분 30초면요 진짜 주제구조 빡세게 다 잡혔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서라도. 그런데 여기서 2, 3분 더 써서 구조도 잡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나는.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는 존나 빨라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에서 구조들을 그려버려야 돼. 지금은 그렇게 연습하니까 그러니까 실전 가서 여러분이 긴가민가하면 안 하는 게 나아. 구조도 그릴까 말까? 애매한 걸 여러분이 하다 보면 시간만 날아가요. 어차피 자신 없으니까 못 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5일 남았는데 구조도가 될까요? 돼요. 왜? 야, 한 지문에 1시간이잖아. 구조도까지 다 그리는 수업을 듣더라도. 죄송해요. 한 지문에 1시간. 그럼 한 5시간 해, 국어에. 그럼 5일 남았어. 25지문. 야, 구조도 25번 그렸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야, 물론 너무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지만 못해도 구조도를 10번, 15번, 20번을 앞으로도 그릴 수가 있잖아. 한 20번 정도 그래프 그려보면 수학도 그래프 그리는데 자신감이 안 붙겠어? 구도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연습을 해.
이 주말 지나면 이제 월화수예요. 월화수는 이제 그땐 제가 그럴 거예요. 뭐 저를 믿으세요. 미리 개소리 할 건데 지금은 아직은 니네의 피지컬을 키워놔야 될 때라고. 아직도 구조도 그리셔야 돼. 이해됐어? 구조도를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려도 좋으니까. 왜? 구조들 그리면서 지문 정보 정리도 되고 자기 생각 정리도 돼요. 이해됐습니까?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지문 터는데 3분 30초가 딱 소요가 됐고요. 저는 정리하면 일단락은 다시 한번 도입부로서 베카리의 형벌에 관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형벌에 대한 관점 전제는 첫 번째는 이성, 두 번째는 이익 추구, 세 번째는 대가 없는 자유 희생 없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전쟁 같은 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유 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만큼이 주권이고, 따라서 어떻게 돼? 양도범위 넘어갈 수 없다. 같은 정보 나열이 있고, 이렇게 정보 나열이 벌써 넘버링이 한 10개 정도 됐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그때 구조 발췌도 해보면 우리가 넘버링 한 거 있을 거고요. 2단락 3단락은요. 그러면 베카리의 형벌론에 대한 상술이야. 근데 여기는 비교적 구조가 그래도 잡혀있는 게 2단락 같은 경우에는 베카리의 형벌론의 관점 4가지예요. 1번 원상복구 불가, 2번 괴롭힘의 목적 없음, 3번 억제와 예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뭔데요? 범죄 이득보다 형벌 손실을 키우면 돼. 두 번째 방법은요. 성문법 확실성 갖춰야 돼. 그렇게 울타리로서 봐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강력하게 하면 안 돼? 안 된대. 이유는 억지력 상실이 오히려 큰 범죄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논중 구조까지 나오면서 구조 잡혔고, 마지막 단락은 이제 그걸 사형제도에 대해 논점을 하는 거고, 마지막 원래 저는 현관펜으로 지금 단락을 끊어놨는데 밑에서 6번째 이처럼 이후에는 4개 요약 정리하면서 끝났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3분 30초면 주제 구조가 빡세게 잡혔고, 이걸 더 명확하게 하는 건 구조도를 그리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따로 그려보세요. 좀 이따가. 그리고 다시 한번 풀면 더 명쾌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바로 풀어볼게요. 시간이 없다, 구조도 못 그리고 간다, 어떤 느낌으로 풀리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바라볼 거예요. 보세요. 10번. 자, 발췌도구로 갔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40초밖에 안 걸렸어요. 왜 40초밖에 안 걸리냐면 지문 자체도 정보량이 적긴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발췌도구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되게 학생들이 미스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애들아 1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봐.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3번 선지 정답이 오답이 이러면은 당장은 3번 선지가 눈에 확 띄어서 쉽게 풀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얘처럼 정보량도 적고 덜 꼬여있는 선지들에서는 이게 깔끔한, 즉 쉬운 문제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상관이 없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정보량이 어려우면, 즉 올해 9평이 너무 이상한 지문이었고 올해 9평만 빼놓고 생각을 해도 이러다가 무조건 터져요. 이미 다 겪었을 거야. 그럼 나는 이걸 40초 만에 어떻게 튼 거냐? 엄밀하게는 보통 한 선지당 한 3초에서 5초 만에 주제 구조가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내가 현관펜 들어볼래요 여러분? 지금 10번에 1번 선지를 보시면요, 공동체 이루는 데 합의가 유지되는 법이 필요하다. 여기다 저는 법에다 현관펜 밑줄 치고요, 박스 1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1단락의 논중 구조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굳이 여기다 써주자면 저는 사회계약서라고 쓸 거예요. 즉 이미 내 머릿속에 잡고 있는 단어잖아요. 단어 뜻. 1단락 이건 이 사람 사회계약서를 얘기하는데? 라고 개념이 잡혀있으니까 그렇지, 탐구 문제 풀듯이 1번 그렇지 사회계약서이지 라고 매칭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탐구 문제 풀 때 그렇게 매칭을 시키잖아. 보기를 보고 이거 무슨 개념인데? 3번 선지가 그 개념원에 정답 3번. 이런 탐구 개념 문제 풀리듯이 풀린다는 거예요. 수능에 주로 출제되는 독서
큰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두 번째, 봐. 이성적이다 1단락 근거였고 감정적이다 3단락 근거였잖아. 당연히 얘가 틀릴 가능성 별로 없죠. 주제가 되게 밀접해지는데. 그리고 4번 3단락에 감정적이다랑 이어지는 내용이고 5번 1단락 3단락 특히 1단락 끝부분에 주제 세팅되는 그 부분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주제 구조로 이미 1, 2, 3, 4, 5가 다 털렸고 3번이 제일 이상한 거야. 왜? 잠깐만. 개개인의 국민이 주체인가? 근데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스타워치 재고 10번에 3번 선지를 완벽하게 발췌독해봐 지금. 스타워치 제가 다 가르쳐. 완벽하게 발췌독해보세요. 그리고 발췌독했으면 현관펜으로 잡아봐. 지금 현관펜 친 거예요? 치고 있어요? 다른 현관펜은 뭐야? 구분해서 쳐줘. 그러니까 이 3번 선지의 근거라고 한 거의 현관펜을 다른 색깔로 쳐줘. 빨간색 같은 걸로 한번 해볼래? 내 눈에 안 띄어 그렇게 하니까. 색깔 없는 학생은 빨간색 같은 걸로 체크 한번 해보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틀렸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틀린 선지가 지문에 근거가 있겠어. 아니 나 웃긴 게 야 봐봐 3번 선지 틀린 선지잖아. 왜 틀렸어? 지문에 없는 내용이거나 지문과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럼 봐봐 지문에 없거나 다르다는 거는 그 내용은 지문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봐봐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나와야 돼. 그래야 3번이 틀린지 안 틀린지 알지. 근데 뭐라고만 나왔어? 주권자가 위탁받아 관리한다. 아이씨 잠깐만. 주권자가 누구야? 국민 주권 나잖아. 나 국민이야. 그럼 나 주권자잖아. 형벌 시행한다는 얘긴가? 위탁받아 관리한다? 뭔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 왜? 내용일치라고 낸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틀린 선지는 근거가 없어 지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 훅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 단어 바뀌었는데 이게 보이는 경우가 옛날 지문은 많았어요. 한 7, 80% 됐어. 근데 요즘 지문은 20, 30%도 안 돼요.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럼 결국에는 3번 선지는 뭘 갖고 낸 건지 알아요? 빨간색으로 써놔요. 기출연계 하향식이야. 기출연계 시험 범위는 문제은행이었던 거예요. 이 지문이 여러분 카테고리가 뭐야? 철학이니? 논리니? 법률이니? 경제냐 그러면 설마? 예술입니까 혹시? 뭐야? 법이잖아. 형법. 맞아? 그럼 뭐가 딱 기억나? 보자마자 20 수능 또는 19 수능. 특히 19 수능 어떤 경우 있어? 아니 나는 그림 살라고 돈 줬는데 저 새끼가 그림이 탔네? 돈 내놔 이 새끼야 해서 하면 안 된다고. 기억나죠? 사적 구제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봐. 사적 구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개개인의 국민, 개개인에다 박스, 사인. 사인은 형벌의 시행 주체가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근데 그때 형법 개념 잡아줬잖아. 민법은 사인 vs 사인, 형법은 사인 vs 공권력. 기억나요? 얘는 사인이잖아. 개인이 어떻게 형벌의 집행 주체가 돼? 개인이 어떻게 공권력의 주체가 되냐고요.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지. 무슨 이해됐어? 주권장관 맞지. 형벌 시행 주체는 뭐라고요? 공권력, 절차법, 법원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주체인 거야. 봐, 지문의 근거 어디 있어? 근데 어디에 있었어? 기출에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기출이 배경시고 시험 범위라니까.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물어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잖아. 저는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지금이라도 언론서 보라는 거야. 왜? 니네 경쟁자들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 경쟁자들은 지금 문화 개념어 다운받고 있더라.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어. 자, 여기까지 이제 4분 10초고요. 계속해서 시간 잴게요 이제. 지금 한 40초 걸렸죠? 4분 지금 한 효당 40초가 좀 걸렸어. 잠깐만 정리할게요. 지금 시간은 지문 터는데 3분 30초. 그 다음에 10번 문제 푸는데 40초, 11번 문제 푸는데 40초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사실 이제 기억으로 돌아가면서 사실 좀 발췌독 시간이 걸려요. 뭐 근데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감안하는 거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 아까 우리가 구조 잡아놨잖아. 울타리다. 그럼 결국에는 이단락 주제를 나는 다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글 전체의 주제와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1번 선지에 재범 방지, 즉 예방 관점이 있었잖아요. 넘버링이 뭔지는 기억 안 나. 하지만 예방이 있었죠. 그쵸? 4번이네요 예방 보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써. 어차피 예방은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야? 뚜렷이 알아본다. 이게 성문법 아니었니? 그러니까 평소에 성문법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성문법도 설명해주지 않았나? 저기 시판에 써가지고 성문법하고 판례법하고 관습법 설명해줬잖아. 심지어 시월학편에다 나왔잖아 성문법.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건 그건 본인 잘못이야. 진짜 본인이 공부 이상하게 해놓고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자꾸 안 되는 방법을 해놓고. 3번 선지 봐요. 범죄 유발 손실에 따라 결정이 된다. 맞는 얘기 같거든? 4번? 그렇지. 왜? 3, 4번을 묶으세요. 봐봐. 내가 예를 들면 100만원 훔쳤어. 그럼 어떻게?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크게 물려라. 101만원 내 이 새끼야. 이렇게 한다고. 왜? 이성이 있으니까 101만원 손해, 1만원 손해를 누가 보려고 해? 인간은 손해 1원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절도를 해서 100만원 이득을 받는데 101만원을 거꾸로 내야 된다면 누가 절도를 하냐고. 그러니까 3, 4번이 핵심 원리인 거거든. 근데 5번이 특이한 원리인 거지. 여기서 지금 인과 구조를 낚여놨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높일수록 방어효과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이달락 끝부분의 주제잖아. 왜? 봐봐. 지키려는 공익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해보자. 높게 설정할수록은 뭐예요? 크면 클수록 효과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100보다 조금 크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100보다 크면 클수록 효과가 증가야. 그게 뭐라 그랬어? 아니지. 야 어차피 형벌이 존나 무거우면 그냥 더 나쁜 짓을 해버리지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끝부분의 주제 구조였고 그게 잡혔던 사람은 5번 같은 게 이상하다고 보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은 보였죠. 제가 5번 발제독 하는 거. 그럼 발제독 하다 보니까 2달러 끝부분에 다시 한번 보였고 야 잠깐 뭘 이렇게 꼬아놨지? 하면서 보였던 게 뭐냐면 3번에요. 손실의 높낮이의 인과와 5번 선지에 높게 설정할수록 인과가 달라. 그러니까 범죄 손실에 비례하는 건 맞아. 좀 더 정확하게는 범죄 손실보다 조금 크게야. 근데 5번은 뭐야? 손실보다 크면 클수록 효과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인과가 2단계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3번 인과는 이단락 중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범죄 이득보다 좀만 크기만 하면 돼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3번 인과는. 그런데 5번 인과는 뭘 가지고 만든 거야? 아래쪽 가지고 만든 거야. 아래쪽. 이해됐어? 근데 비례라는 단어가 되게 중의적으로 쓰인 거죠. 원래 비례는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랑 맥이 좀 달라. 함축된 정보가 뭐냐? 기억 다음에 공익 훼손한 정도에 비례한다는 거는 그래
공익을 100을 훼손했으면 100일의 손실, 100일의 범죄 손실, 100일의 형벌. 공익을 10,000을 박살냈으면 10,000일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야. 비례 맞죠 여기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을 해놓은 애들을 200, 500, 1000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즉 무슨 얘기예요? 이거 좀 필기가 필요한데 이거야. 범죄 이득과 형벌 강도는 비례하는 게 좋아. 이해됐어요? 이건 비례 관계가 맞다고. 그런데 형벌 강도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높아지진 않는데요. 오히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비례는 이게 비례인 거야. 범죄 이득과 형벌의 강도가 비례인 거고요. 범죄 강도와 효과는 비례하지 않아. 이해됐어? 봐. 뭐를 해주니까 간단해져? 깔끔해져? 구조도 그리니까 깔끔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례해야 된다는 건 범죄이득 공익손실과 형벌의 강도 간의 관계가 비례인 거고요. 그렇다고 형벌의 강도를 높인다고 효과가 늘진 않아. 오히려 효과가 낮아진다고요. 왜? 강력범죄 해버린다고 그러면 아예. 100만 원 절도해도 1000만 원 절도해도 야 1조 내나 이러면 그냥 한 1조 5조 도둑 해버리지. 예방효과 떨어진다 그러면. 이해됐어요? 그렇게 5번 세팅이 되는 거를 2번, 3번 하긴 했어요. 이미 털어놓은 주제 구조 가지고 5번인가? 발치독하면서 한 번 더 심지어 그럼 3번은 왜 안 되지? 구조도 그려주면 깔끔. 됐어? 그래서 봐봐. 내가 여기서 구조들 안 그린 거는 시간 없을 때 구조도 안 그리는 경우도 보여준다 그랬잖아. 이게 그거고 구조들 언제 그렸어 저는? 11번. 어떻게 그렸어? 한 20초 정도 후처리를 더 해가지고 그렸어요. 20초 그래서 더 제가 재울게요. 이거 쓰는데 20초밖에 안 걸렸잖아. 됐어? 그러면 5번 선지를 특정 짓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도 정보 후처리를 한번 잡아주는 게 되게 이득이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 발생시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구조도 한번 딱 손절치고 가는 게 훨씬 이롭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봐봐. 구조상 1단락, 2단락에서 지금 정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아마 베카리아 입장 3단락 얘기일 것 같거든. 역시나 맞죠? 사용 제도에 대한 베카리아의 논증 맞죠? 그래서 역시 시간 제고 한번 가볼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몇 초 걸렸냐? 5시 5분 10초였죠? 역시 40초 만에 끝났어. 야, 문항설계 진짜 깔끔하게 존나 잘했네. 40초씩 딱딱 걸어버리지 어떡해. 저는 12 문제를 딱 40초 만에 털어낸 게 뭐냐면 이거야. 주제 구조가 되게 좀 깔끔하게 보였던 부분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5번에 피해 회복, 현관표 밑줄 칠게요.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단락 초반부에 뭐라 그랬었냐면은 피해 회복 이런 거 없다 그랬어. 회복을 어떻게 해? 맞지? 죽은 사람 어떻게 탈려낼 거야? 맞죠? 자, 1번 형벌이 필요했어. 사회계약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벌이 어떻게 증진 저해를 한다고 보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1단락 인가도 그렇고 전체 주제 구조가 그래. 그 다음에 2번 선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한 것도 잠깐만 애매해. 왜? 예방 효과가 없다기보단 떨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예방 효과가 없어서 폐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완전히 아웃이고 2번 잘 모르겠어요. 3번 그렇지. 이런 거야. 2, 3번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사형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을 했어? 그래. 연구에 각인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적 존재로 봤을 때 사형은 일시적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거거든. 연구에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 3번이 하나의 정보 분집인 거야. 야, 사형을 하잖아? 일시적이야. 인간은 감정적이지? 연구 각인 못해? 효과 떨어져. 이 얘기야. 그러니까 2, 3번을 독립선지로 OX가 아니야. 2, 3번을 묶어가지고 쌉소리 한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쭉쭉 치면 4번이 너무 보이는 게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에 있었던 1달러 끝부분이고 이게 근거가 돼서 이 사람은 사형을 비판하는 주장을 했고 이게 결론 단락의 핵심이었거든. 좀 이따 발췌독 하면 돼. 난 4번 답 같아요 이제. 마지막 5번. 이 사람 피해 회복 안 된다고 이미 2달락 얘기했잖아. 야 그럼 아무리 봐도 지금 4번이 정답이란 말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5분 48초 만에 끝났어요. 아니면 발췌독 한 번 더 해. 해봐야 뭐 10초 20초면 끝나. 딱 보여. 네, 10초 만에 보이네. 끝. 어휘 문제만 30초 터시고 끝내면 6분 20초면 끝나는 질문이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6분 20초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왜 여러분 이거 12분 풀어도 돼. 야 학생들 내일 이렇게 풀어주면 멘탈 나간대. 왜? 선생님 저 6분 안에 안 풀리. 당연하지. 여러분 저 이거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20년 했어 20년. 수능 공부 7년에 가르치는 거 13년에서 20년 했어. 20년 해서 내가 된 건데 여러분 어떻게 바로 하겠어? 그럼 또 이제 어떻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 나는 누가 이걸 이렇게까지 안 가르쳐줬지. 원론적이고 기초체력만 평가한 교수님들하고 같이 길렀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계속 판 거고 너희가 지금 푸는 것도 관찰하고 수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차려진 밥을 열심히 떠먹으면 돼. 떠먹고 있어요 지금? 떠먹고 있는 거 맞지? 영상 좀 이따 공유해드릴 거고 어떤 느낌 좀 보셨을 것 같아. 자 일단 이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